네, 여의도 넘어 TV의 닭간단을 사랑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김규입니다. 자, 고수들의 정치해보쇼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반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구독을 안 하고 저희 방송 봐주시는 분들 잡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구독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지금 6만 5천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7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7만 가고 막 10만 가고 막 저희도 막 몇십만 되는 채널 만들고 싶습니다. 예. 우리도 언젠간 100만, 200만 TV가 되겠죠? 그런 채널이 되겠죠? 그렇게 되리라고 다이아몬드 버튼 넣어야지. 다이아몬드까지 실버 다음에 골드고 골드 다음에 다이아몬드인가요? 다이아몬드까지는 너무 먼 길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이아몬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일단, 목표부터 골드라도 일단 실버부터 받고. 오늘 옷 색깔을 아주 그냥 정치색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파란색 옷 색깔을 맞네. 저 감기 걸렸어요, 몸살. 갑자기 아픈 척을 요즘 진짜. 방송을 너무 많이 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근데 나보다 늦게 왔어? 갑자기 아니 오늘 너무 막히더라고. 진짜 그래요? 저 바로 뒤에 쫓아왔는데 진짜 너무 많이 막혀. 힘들었어요. 네. 어쨌든 오늘 조금 한 2분 3분 정도 좀 방송이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냥 늦은 만큼 떡국이랑 잘 팔아요, 빨리. 늦은 만큼 더 늦게 끝난다는 알겠습니다. 거. 먼저 세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형님 나오셨습니다. 컴온. 아니야. 오케이. 그다음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 컴온. 안녕하세요. 이민찬입니다. 설주환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 형님. Yes, come on. 이렇게 세 분 모시고 함께 지금부터 물건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떡국 안 줘 근데? 아니 떡국 여기 보여드리기 말고. 그러니까. 떡국을 끓일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아이고 그래서 식당이에요, 형. 식당? 아니 끓여서 우리가 먹어봐야지 알지. 그건 그래. 정말 저희 방송에서 개혁신당 쪽에서 굉장히 그 많은 음식을 요구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기인이가 우리 이기인 총장이 이거 굉장히 맛있게 먹잖아요. 많이 드셔줍니다. 도화지탕을 뭐 그냥 엄청 맛있게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근데 뭐- 그런 게 자극적이거든. 네. 사람들한테 왠지 맛있어 보이는데. 사볼까? 아무튼 뭐 개혁신당 쪽에서 굉장히 식사를 여기서 많이 해결을 하고 아침 안 가시는 먹고 분들 왔단 말이에요. 구내 식당이라는 소문이. 일단은 뭐 상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안성맞춤이죠. 설 때는 우리가 이걸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요. 떡국입니다. 떡국 선물 세트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설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떡국 끓이는 집안 그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직접 막 맞아요. 떡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맞아요. 뭐 이렇게 사골국물 쫙 우려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집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편하게 떡국 끓여 먹을 수 있는 진하게 우려낸 고기곰탕 5팩과 떡국떡 약 10인분으로 구성이 된 떡국 선물 세트를 이렇게 패키징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실 설 명절 때 떡국이 뚝딱, 떡국이 뚝딱. 떡국 뚝딱 이렇게 완성이 돼버립니다. 10인분 정도의 용량인데 가격이 39,900원. 그것도 배송비 받지 않고 판매를 합니다. 거의 뭐 한 그릇에 4,000원이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39,900원에 설 명절 때 드실 수 있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먹을 수 있는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아직 떡국을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지 머리꼴찌 아프신 분들 아니면은 서프라이즈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요걸 꼭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문하시면은 아마 빨라야 뭐 내일 정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면 저 예전에 진짜 신림동에 고시 공부할 때, 저 원룸에서 혼자 살 때 명절에 잘 못 갔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물론 이제 식당도 문 연대 있으니까 가서 먹기도 하는데 우리 이 닭간다를 보시는 또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번에 강성필. 진짜 우리 강성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우리 닭간다를 보면서 아침에 딱 곰탕 한 그릇 딱 드신다 한다면 이 설날, 이 명절 그렇게 외롭지 않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케이. 싶습니다. 설주환 합격입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자, 강성필 가겠습니다. 떡국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3가지 중에 하나가 떡국이거든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떡국. 제가 김치찌개, 김밥, 떡국 3가지 제일 좋아해요. 맞아, 저거 되게 좋아해. 네. 술 마실 때도 안주로 김밥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맞아요. 주한이 형은 잘하는데 네. 저는 진짜로 술 마실 때도
김밥을 사가지고 와서 따로 먹기도 하거든요. 아하. 근데 싸게 먹기는 사람이네. 근데 네. 저는 이제 떡국이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지만 이거 어떻게 남자들은 끓이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지. 근데 최근에 알았잖아요. 아, 이렇게 곰탕 국물에다가 네. 떡만 넣어서 끓이면 되더만. 그렇지. 라면보다 간단하고. 라면보다 쉽더만. 네, 그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떡국 많이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혼자 먹으랍니다. 여러분 함께 아시죠? 근데 네. 우리 강성필 형님은 네. 왜 혼자 계십니까? 외로우니까. 외로움은 즐기고. 알면서 물어봐 이 자식아. 이 자식 나쁜 놈이네. 뭐 웃으면서 호락호락하게 당할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예, 강성필 합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민찬 한번 가보겠습니다. 떡국. 근데 생각보다 양이 크네요. 고기는 곰탕이. 아, 이게 떡이 10인분이고 그러니까요. 곰탕도 한 뭐 10인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저희 고향은 좀 이북이랑 가까워요. 저희는 좀 특색 만둣국을 많이 먹어요. 만둣국 좋지. 네. 그래서 떡만둣국. 조금 북쪽에 계시거나 만둣국을 드시는 분들도 네. 떡국이라고 외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저기다가 만두만 몇 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떡만둣국으로 만들면 되니까요. 네. 망설이지 마시고. 여기다 만두만 넣으면 돼요. 그렇죠. 네. 만두만 만두만 넣으면 넣으면 돼요. 어떻게 됩니다. 만두도 요즘 냉동으로 맛있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우리 여의도몰에 만두는 없었나요? 우리가 몰랐었네. CJ가 협찬을 좀 해야 되겠네 비비고로. 그래요. 저희가 딱 간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만들어냅니다 저희.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설 전에 받으시려면은 지금 오늘 바로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서두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주 레드양 선물도 있는데 맞아요. 요거는 저희가 내일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떡국만 네. 떡국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량으로 주문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주문 힘드신 분들은 전화 주문 이용하시면 편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1551-5280으로 전화 주문 주시면 친절하게 저희가 상담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치해보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오찬을 같이 하자라고 회동을 했는데 요게 또 지금 속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 지금 그러니까 이 갑자기 오다 보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취소가 될 당내에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역시 같은 당에 계신 분들 생각이 비슷해요.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네. 그 속보 법사위에서 밤새 사이에 일어났던 속보를 보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낸 거잖아요.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야당에 우리 한번 국정을 새롭게 하고 일신하고 설 앞두고 좀 논의를 해봅시다 하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대통령이 보낸 거구나. 네, 근데 집권 여당 민주당은 갑자기 법사위를 열어서 한밤에 밤 늦게 했어요. 10시인가 11시에 처리를 한 거예요.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법안 사심제를 도입하는 재판소원 그리고 대법관을 증언한 이 법안을 강행 처리를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장을 보내놓고 자객을 또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선 아니 우리가 지금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만난들 무슨 내용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 거기서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럼 과연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도부의 생각은 일치하는가? 이런 의심부터가 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청와대가 초청장 보냈는데 지도부는 강행했어 여당은.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합의를 해도 또 뒤통수 맞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가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 크게 작용을 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이 복잡하잖아요. 명청 대전이다 해서 복잡했는데 이 지금 대통령이 이 정청래 대표에게 최종적인 마무리 항복 선언을 받는 자리예요. 딱 들어오세요 해서 항복 선언을 받는 자리인데 거기에 또 야당 대표가 들러리 설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장동혁 대표랑 뭐 지도부가 아직 숙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뭐 이제 대통령과의 오차는 지금 다시 재논의를 하고 있다니까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우리 이민찬 위원장이 얘기한 항복 선언에 대해서 우리 강성필 우리 대변인께서 다시 한번 뭐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에서는 얘들이 좀 삐뚤어졌어. 뭐 매달 바라보는 게 좀 삐뚤어졌어. 야당 좀 삐뚤어졌어. 근데 이해해. 우리 야당 해봤거든. 야당 때는 그냥 괜히 좀 짜증나고 그냥 좀 그래요. 그냥 남들 웃고 있으면 한 대 좀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평가도 그렇지만 역시 이재명 대통령 행정도 잘하지만 정치도 잘한다. 그 이거 뭐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정청래 대표가 리더십에 긁혔잖아요. 많이 긁혔죠. 긁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긁힌 채로 당 대표, 여당 대표 내버려두면 됩니까? 친구끼리, 가족끼리 그러면 돼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보다 좀 연락해야지. 네. 밥 함께 하자. 내가 안아줄게.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사실 네. 이제 뭐 그래야지 또 윗사람으로서,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하고 밥 한 끼 먹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장동혁 대표도 와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손 잡고 그러면서 이게 환기가 되고 리더십도 사사사사삭 올라오고 그런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항복선언이라고 해버리면 네. 가족끼리는 항복 안 합니다. 네. 국민의힘처럼 내전 상황에서나 이제 항복을 받아내는 거지. 우리는 이제 조금 티격태격 하다가 파해 뭐 그런 거고. 여당은 전쟁이 아니다. 네, 대통령이 또 그냥 정청래 대표한테 힘 실어주는 거다. 그런 거지. 너무 삐뚤하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근데 저도 재판중지법은 조금 문제 그 사심제 이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심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심제와 4심제의 차이점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101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그 각급 법원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리고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송 민사 소송이든 형사 소송이든 민사 1, 2, 3심, 형사 1, 2, 3심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법이 개정된 법은 뭐냐면 이 대법원에서 받은 재판도 어떤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심판을 받아보자. 이렇게. 근데 기본권의 침해라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다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 주장을 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주장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 헌법재판소의 몫이긴 한데 네네네.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지금의 체계로서는 저걸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저는 입법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바꿀 수는 있는데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는데 저렇게 그냥 통과시킬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돼. 이건 진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못하는 부분은 사법 시스템을 파괴한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에 있는 종사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위태위태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갔었을 때 이게 나중에 정말 보수 정부나 특히나 이거 정권과 상관없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은 정치적 사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일반 국민들이 하는 사건들 대동소이하게 다 뭐 사기 피해 당하고 뭐 이런 사건들인데 이런 사건들이 정말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너무 피해 구제를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너무 조금 민주당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검찰 악마와 대법원에 대한 감정적인 입법 이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깊다. 일단은 뭐 근데 이걸 시행돼도 분명히 이거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데 그걸 다시 되돌리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어제 법이 통과된 걸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장동혁 대표가 저는 가셔서 이런 말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대통령 만나서 거부권 행사해 달라. 이거 야당도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부분은 그거죠. 그러니까 뭐 강성필 그 우리 부대변인 말처럼 힘 실어줘서 다시 세워야지 링에. 이대로 뻗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또 두드려 맞으려면 다시 세워놔야지. 정치를 재미로 하시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라운드 이제 우리 복싱 라운드로 치면 이제 12라운드가 마지막 최종 라운딩이라 하면 한 1, 2라운딩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약간 잽을 날려가지고 득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어퍼컷을 맞았단 말이에요. 이번 턱 밑에 어퍼컷을 맞아가지고 약간 희청했는데 다시 이제 세워놔야지. 그게 또 때릴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안티예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안티고 민주당 내에는 세 개의 정당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걸로 보여요. 민주당 안에서 친명, 신청, 법사위당. 이 법사위당은 과거에도 굉장히 원내 지도부랑 굉장히 또 트러블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속도에 관련해서 내용에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굳이
이 두 법안을 이렇게까지 급하게 처리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신속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제안을 했잖아요. 만나자고. 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할 게 뻔히 보이는 법안 2개를 네네. 바로 직전날 밤늦게 처리한다? 이것은 굉장히 이 똥물을 튀기는 거거든요.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온당하지 않고 네. 이러면서 무슨 협치를 하고 무슨 국정을 함께 논의해요. 그거는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장동혁 대표도 이 여야 회담에 참석하는 게 본인에게도 이로운 점이 많아요. 가면 본인도 당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네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역시도 그 자리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야당 대표를 만나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아 장동혁이 역시 야권의 대표다. 우리 대표다. 가서 할 말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저런 스탠스를 보이고 당무 개입이 만연해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가 입법 복주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이 야당 대표로서 가서 들러리를 서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좀 내부 논의가 있는 것이고 네네. 그 둘 중에서 그래서 가서 우리 설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우리가 정말 아주 뼈를 때리고 오는 게 맞은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부당함을 알리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정무적으로 판단을 좀 더 할 것으로 보여져요. 빠진다 해서 안 간다 해서 부당함이 알려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냥 그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쪼잔하다 이런 느낌밖에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가서 A4지 그냥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그냥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그냥 읽으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장동혁 대표는 안기력이 좋아서 다 그냥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그러시던가 어쨌든 상관없는데 저는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너무 이걸 좀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야 되고 이 시간 누구보다도 장동혁 대표의 어떤 참석을 바라는 사람 한 사람은 정청래 대표다. 아하, 그러겠죠. 혼자 가면 네. 뻘쭘하거든. 네. 아이씨 이거 구겼는데 또 가가지고 웃으면서 또 악수하고 막 또 억지 웃음 지으면서 장동혁 대표라도 와야지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정말 이 시간 정말 정청래 대표가 가장 우리 장동혁 대표의 어떤 참석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장동혁 대표도 정청래 대표가 이제 긁힌 거를 좀 그 위로해주기 위해서 만나는데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자리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우리 세 명의 의견은 동일시된 것 같아요. 네. 장동혁 대표 가야 된다. 그렇지. 근데 저는 언제나 그래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이 대표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적극 동감해요. 만약에 저희가 야당일 때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님 뭐 재판 소원 같은 경우는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여차 이 A, B, C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적인 어떤 걱정이라든가 법률가들의 어떤 우려를 인지하셔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논의하시죠. 라고 하면 그렇게 딱 세련되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오히려 더 난감해지는 거예요. 공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할까?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안 가고 그렇지. 갑자기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배현진을 징계를 하냐 마냐. 배현진 징계하는 것 때문에 고민돼서 못 갔다고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이고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래서 프레임 그렇게 잡지. 들어봐 일단 들어봐.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네. 가야 되는 거고 본인이 또 만나자고 했고 근데 맞아. 제 생각에는 가면은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하고 또 개인적인 시간을 독대를 또 잡아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는 그야말로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 몰아내고 약간의 위축되고 중도 확장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당 대표로서 내가 야당의 당수다. 라는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야당의 대표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 대통령 옆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때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민심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전달할 때 국민들이 그때 장동혁 재선밖에 안 되고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는데 안 그렇네? 사람이 할 말은 하네? 그리고 막
보수 정치인처럼 품격이 있네 이렇게 응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판 소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내용을 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뭐 박정희 유신 시절에 김구조치 1호, 2호, 3호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부당하게 감옥을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훗날 그게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재평가가 되어가지고 그게 위헌이었다라고 판명이 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당시 옥고를 치른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소송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는 우리 설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 소원이 그 소원을 할 수가 있지만 예외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풀어주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논쟁이 세게 붙으면 네. 우리가 이제 해외 사례를 많이 찾아보잖아요. 네. 독일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받아줘요. 물론 뭐 인용률은 1% 2%밖에 되지는 않지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안파로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원이 있고 대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만 특별하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장동혁 대표와 또 우리 이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우려되고 그런다 하면 가서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본인 만나자 해놓고 무슨 안 만난다고 이러면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전직이 뭐예요? 판사예요. 판사 출신이에요. 아니 오히려 본인이 제일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 관련해가지고 재판 소원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대통령님 제가 뭐 대통령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판사를 한 20년 이상 해본 사람으로서 법원 실무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어떤 실질적인 경험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면 대통령도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모르겠어요. 뭐 분명히 그 이민찬 우리 부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어떤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 들러리 안 되면 되죠. 가서. 그렇지 맞아. 들러리 안 되면 되죠. 그래서 저는 가셔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게 그냥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일단 뭐 아직 이건 어차피 좀 이따 한 시간 안에 정해진 문제니까요. 만약에 저희 민주당도 언젠가 야당 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우리가 야당일 때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만약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오찬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되면 언제 점심을 먹는 겁니까? 오늘 먹는 겁니까? 오늘이죠. 아, 네. 오늘. 아니 곧 결정이 날 거예요. 지금 숙고 중이고 갈 시간 됐어요. 저는 이제. 이미 장동혁 지도부가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잘 했어요. 이미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민주당이 폭거를 저질렀다 어제 밤늦게 대통령이 초대장을 보냈는데 민주당은 전혀 다른 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 여전히 민주당과 청와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뭐 이 청와대를 갔다고 왔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도 좀 의문은 있어요. 물론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윈윈윈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아무 빈손 결과 없고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조치가 없는 상황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쇼한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저는 조금 이제 정부 여당이 좀 양보할 때가 됐어요. 정부 여당이 양보를 좀 해서 야당의 요구도 좀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여야가 대표가 만났는데 대통령과 그 이후에 한 달 내로 어떤 성과, 후속적인 성과가 나야지 그렇지. 대통령도 좋은 거고 여당도 좋은 거잖아요. 지난번에 대통령이랑 여야 대표가 만났어요. 그때 뭐 여야정 해서 뭐 여야 뭐 민생협의체 꾸리겠다고 했어요. 뭐 됐습니까? 그 이후로도 민주당은 줄줄이 입법 강행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뭐 어제 재판 소원이나 대법관 증언이 그렇게 화급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당내 문제를 조금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밖에 야당에서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론 환기가 한번 됐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간다. 네. 그럼 가서 말씀을 또 주시고 그러면 대통령이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아니 재판 소원 이 문제에 대법원도 반대하고 법무부도 지금 다른 생각이 있던데 조금 많이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 숙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야당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재판 소원을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았어요. 그거는 지금 중단됐는데 임기가 끝나면
고등법원으로 내려가서 고등법원에서 그냥 유죄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 또 상고가 가는 아니 거야. 그래도 하겠지. 그것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면 욕심 가는 거야. 결국에는 가서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야당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공선법 위반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대통령 또 나올 근데 것도 그거 아닌데. 말고 너무 그 많잖아요. 말이야. 지금 12개 그러니까 하고 5개 재판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우리 설정 변호사님이 이제 확실히 실무하시니까 정확히 짚어내는 건데 저는 우리 진영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혹여라도 우리 민주당 구성원들 중에서 대통령의 어떤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재판 소원하는 거면 그럴 필요 없다. 아니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이고 그렇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선거법이 뭐 대통령이 뭘 또 출마합니까? 뭐또 나오시려고 그래. 그래서 혹여라도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이게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국민의 기본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하는 건데 저도 그런 생각 오해받기 싫어서 근데 그것도 이제 오해인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그거 아니거든. 대통령이 뭐 끝났는데 뭐 어딜 출마해요? 아니 오해를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건 법적인 문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 그러니까 이게 단건을만 보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어떤 행위, 양태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명청대전 끝나고 뭘 만들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국정조사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86명이나 들어갔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재판을 중단시키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공소 취소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3차적으로 퇴임 이후에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다 없애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긴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온전히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한 여러 가지가 다 녹아 있는 것이겠죠. 뿐만이 아니에요. 그 지금 김용 부원장 예? 그리고 또 이화영 부지사 이 재판까지 다 뒤집으려고 민주당이 다 나서서 지금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나서 지금 민주당이 개혁 법안이라고 처리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랑 맞닿아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될 여지가 너무 농후한 것이에요. 좋습니다. 이 모르겠다님께서 판사 늘리고 헌법 소원하고 이게 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이지. 그래서 범죄자 대통령 만들면 안 돼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예. 자, 장동영 대표가 이제 여야 대표와 함께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과연 오늘 오찬을 같이 하게 될지 금방 결정 나겠네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오찬 자리가 사실은 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좀 중재를 하면서 약간 좀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오찬 회동 잘 부른 것 같고 여기에 또 장동혁 대표도 같이 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오찬을 먹자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비공식적으로 이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조용히. 그렇죠. 조용히 먹는 거는 소문 안 나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그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비공식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드라마 정치 드라마도 웨스트윙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사실 실상 현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싱크로율이. 그래요. 예. 근데 또 외교관이라는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대통령이 강요들하고도 그리고 야당 정치인하고도 이렇게 또 해외 수반들하고도 정말 이렇게 자유롭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필요할 때마다 이걸 연락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뭐 미락이라든지 밀실이라든지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정치에 조금 유머러스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미력은 정청래 대표였죠. 조국과 정청래. 미력은 아니라니까. 아니야. 나쁜 놈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자유롭게 소통하고 그 뭔가 대통령이 그냥 조용히 불러서 만나면 되잖아요. 조용히 불러서 만나서 밥 먹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조용히 불러서 나가잖아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자기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다 나가서 얘기해. 그리고 앞에서 한 얘기랑 뒤에서 한 얘기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신뢰가 확 무너졌어. 그게 저는 굉장히 조금 슬픈 얘기고 좀 또 하나 방금 우리 그 애청자분의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슬펐던 게 정말 범죄 혐의가 너무 많은 분들 그리고 어떤 검사 출신 대통령들이 나오고 정치를 많이 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풍토가 안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야지만이 내가 구속되지 않는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여야가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서로 신뢰를 할 수 없고 대화를 할 수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근데 심한 상황이에요. 예, 제가 네. 사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도 있고 국회의원도 좀 해봐야 되고 그런다는 게 사실 초선부터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술 먹고 네. 밥 먹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또 아침 사우나에서도 자주 만나지만 한일 뭐 의원연맹이라든지 아니면 의원 외교라든지 그리고 뭐 같이 이제 의장단이라든가 부의장단 해가지고 해외 순방도 같이 가고 이렇게 조합을 하고 같이 또 상임위에서 만나고 또 국회에서 연구단체 포럼하고 그때는 무조건 다 여야를 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제가 처음 국회 들어온 18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초선들은 막 싸워요. 죽이네 살리네 하고. 그런데 이제 재선부터 조금 희미해지다가 3선 4선 되면은 아유 애들이 좀 왜 이래 거치네 하는 서로 이런 얘기 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민찬 부위원장하고 저하고 우리 설주환 선배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주 만나고 얘기하고 밥도 먹고 하면은 국회의원 된 다음에도 그 신뢰가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얼굴 민망해서라도 금도를 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신뢰가 없어진 거. 그리고 또 맞아요. 뭐가 있냐면 미국 정치 보면은 그래도 신뢰가 아직 좀 살아있는 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부통령의 그 대선 결과를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인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네. 자기가 뽑은 부통령이잖아요. 근데 마이크 펜스가 안 인정해줬잖아요. 했거든요.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아무리 내 편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도를 넘어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는 사실 대선이 끝난 거는 승자의 당선 소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패자가 승복 선언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하. 아직도 그 전통이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자꾸 미국 정치 하면서 그런 거는 또 안 배우는 것 같아. 좀 아쉽죠. 사람 중심으로 너무 정치를 해서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속보가 떴는데 뭐래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네. 오참을 하지 않겠다. 않겠다. 네. 않겠다. 똑 뜻으로 하겠다. 네, 불참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요. 예. 다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날짜를 다시 잡는다. 네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러면 정말 우리 정청래 대표가 또 무한하단 말이야. 네. 쑥스럽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는 입법 폭주를 저질러 놓고 네. 민주당에서 같이 그것도 초대장을 보내놓고 그날 밤에 야당을 무시하는 입법 폭주를 저질러 놓고 네. 또 다음 날 와서 들러리를 서라. 네. 이것은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네네네. 뭐 이 정도로 입장이 정리된 거 보여요.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간의 오차는 불참이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정확한 이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예측해 보면은 아마도 저기 여의도몰에서 떡국 세트를 사서 들고 가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대통령과 같이 드시려고 오늘 주문했으니까 내일 도착할 겁니다 하고 내일 가겠네, 그러면. 내일 드시죠 이렇게 근데 저는 시간 이렇게 하지 않나. 어떤 상상을 많이 해보자면 예. 우리가 이제 설 연휴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보통 이제 용산역을 가고, 용산역까지.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서울역까지 서울역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개혁신당은 이제 뭐 다른데 가고, 수서역 가나요? 네, 수서역 갈 때고. 뭐 그렇지. 그런데 이제 저는 한 번쯤은 네. 좀 여야가 아. 같이 서가지고 좋네요. 아하. 좋네. 용산역도 한번 가고 이런 모습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하 보고 싶다. 근데 난 장동혁 대표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 장동혁 대표는 왠지 모르게 이분은 그래도 좀 젊고 그 유연해가지고 거의 뭐 연체동물 수준이잖아요. 아이, 할 수 갑자기 있다고 또. 저는 보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딱딱한 거면 안 돼.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아니, 같은데 왠지 장동혁 대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정청래 대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그러면? 사람으로도 안 보는데. 아니 이 사람아. 그러니까 장동혁 당연히 대표가 하지. 될것 같은데. 당연히 해야지. 네. 여당 대표인데. 네. 난 그런 모습 좀 국민들 앞에. 맞아요. 그러면 이거 역사상 동의합니다. 최초일 걸? 그러지 않아요?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런 모습은 저도 한번 보고 싶긴 네, 합니다만 현실 가능성은 많이 아직은 좀 부족한데. 많이 없겠죠. 예.
뭐 어쨌든 저희가 보고 싶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은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날을 다시 잡아서 그때 다시 점심을 먹게 되면 그때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야당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만약에 방금 전까지 야당 얘기 아니었나? 방금 전까지는 야당 얘기 아니었나? 뭐 너희 여당이었니? 아니,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야? 통합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야당 투. 그래도 주체가 방금 네. 대통령이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한동훈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배현진 징계가 논의가 됐죠. 네네. 배현진 의원이 이제 징계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 라는 이유로 배현진 의원이 징계 회부가 됐습니다. 이거 배현진 의원까지 이게 약간 불똥이 튀고 있는데 요거 때문에 약간 좀 야당이 조금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 윤리위 제소를 한 분이 있고 네. 현직 당협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할 수가 없다. 배현진 위원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고 본인의 직위,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사실을 좀 오도했다라고 하면서 제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윤리위에서는 당연히 이제 당사자를 불러서 소명을 듣는 거죠. 그래서 배현진 위원장이 나가서 얘기를 했고 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이 윤리위 이런 징계로 대치하는 것 같은 이 모습이 장기화하는 것은 전혀 이롭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윤리위가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결정을 내주는 것이 좀 당에도 이롭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즘에 그 야당에서 징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이재명 시대. 뭐 갑자기요? 제명이 많으니까. 제명이 많아서 제명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배현진 의원까지 중징계를 하면은 이거 너무 또 이게 그러니까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며칠 전에 언론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중징계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이후에 이런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프레임 내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지금 친한계라고 소위 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그 프레임 내에서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치적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얼마 전에 저희가 정기 당무감사가 있었어요. 253개 당협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조차도 아니 이거 친한계 당협위원장 쏙가내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잡고 계속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할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원했다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 결과가 왔는데 지금 논의하면 이것도 논란만 커진다. 지금은 통합하고 쇄신해야 될 때다.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이 배현진 의원의 이 행위에 대해서 물론 비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중징계가 나올 정도의 지속성과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 중징계를 할 이유가 없다면 좀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서울시당에서 또 본인들 윤리위에서 또 똑같이 맞대응하듯이 뭔가 대결 양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것도 좀 온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심 신청도 하지 않았고 본인이 소송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이미 일단락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목전에 있는 지방선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좀 의기투합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저는 좀 윤리위가 빠른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빠른 결정보다 올바른 결정을 해야죠. 사실 올바른 결정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좋죠.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하면 이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 생각하는 올바른 결정이 있으시군요. 아니요, 저는 제 3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려고 하는 쪽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징계를 반대하는 쪽의 입장도 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세력 간의 다툼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한동훈계 분들한테 뭐 그분들은 어떻게 제 말을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진심으로
그냥 야당의 어떤 불화가 종결이 되려면 친한동훈계가 그냥 물러나야 돼요. 아하. 그냥 물러나야 돼. 이제 난 그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내야지 이게 끝나는 거지. 이 분위기에서는 한 명도 물러나지 않으면 이건 계속 싸움이 되고 언젠가는 이제 왜 싸우는지도 잃어버리고 그냥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억울함은 시간이 지나면 소명이 되고 국민과 당원들은 알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자는 사실 또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네. 내가 지금 해명을 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사라지는 건 아닌가. 근데 정치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A가 잡았다가 놓치면 또 B가 잡게 되어 있고 B가 놓치면 또 A가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자 배현진 의원과 관련해서 징계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측에서는 이제 징계를 하려는 측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뭐 최근에 SNS에 어떤 사진 올렸던 것도 잘못됐다.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뭐 했던 말들도 잘못됐다. 최근에 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당을 서울시당의 어떤 사유화를 하려고 했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국민들과 당원들이 그거 다 제대로 아냐고요. 그거 알아요? 잘 몰라요. 모르죠. 저 같은 정치 고고 관련자도 대충만 알지 정확히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짜증나고 실증나고 피곤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물러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장담을 하면 어쨌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저는 징계한다. 당원권 3개월 정도는 징계해가지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천권은 내려놓게 만든다. 아하. 저는 그렇다고 봐요. 아 이게 정지 처분만 받아도 서울시당 위원장의 그 어차피 예. 선거가 6월 달이니까. 예. 아. 그 전에 공천잡이 끝나니까.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사실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배현진 의원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친한 게 10명 못 혼자 할 수 있는 여포와 장비 관우를 좀 합쳐놓은 듯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대표한테 가서 그 본회의장에서 대표한테 따지는 가가지고 사람이 막 어딨어. 하는 걸 봐서 그냥 다른 뭐 김정혁 최고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하고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일 것 포스가 같다. 그래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참 국민의힘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 게 언제까지 이 징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저는 오늘 권영진 의원이 아침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인터뷰 하시던데 좀 그런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권영진 의원도 어제 대구가 지역구고 대구시장까지 2번이나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가지는 불안정함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징계 뭐 고성국 씨 징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징계 계속 이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그래 나의 재신임을 물어라. 당원이 뭐 찬성 반대가 뭐 하여튼 결과 안 좋으면 내가 국회의원직하고 당대표 물러나겠다. 대신 재신임을 요구한 사람도 국회의원직이나 광역단체장 걸어라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친한동훈계 비례대표 몇 명 있잖아요. 한 명 걸겠다. 비례대표. 아니 어차피 그거는 다음 순번이 하잖아요. 뭐 걸고 안 걸고. 아니 왜냐면 그래야 끝난다니까요. 어제 한번 걸어야. 아니 아니 그 이정주 기자인가가 그랬잖아요 매불쇼에서. 네. 그 한동훈 콘서트에 참석한 현역 의원이 그냥 마지막 배웅하는 심정으로 그냥 어차피 끝났는데 배웅하는 심정으로 갔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왜 걸어요? 지금 배웅하는 심정으로 갔는데. 갔다가 재신임 받으면 더 무한하잖아. 아니 그래서 인류한 전 의원 거라도 좀 가져다 쓰면 안 되나? 소급에서? 소급에서 좀 쓰면 안 되나?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잖아. 함부로 던지지 말라고 좀. 분명히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아직도 미스터리한 건 인유한 의원이 왜 갑자기 사퇴를 했는지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유가 납득이 안 가가지고 좀 그러긴 합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그만 좀 해라. 이제 징그러워 진짜. 지겹기도 하고. 무슨 그 안에서 서로 내쳐내면서 우리가 이겼네 이런 진짜 서로 막 그냥 자화자찬하듯이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별로 국민의힘에 지금 도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가 아니라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전당대회에 지금 당권 도전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빠져드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이 체제면 지금 누구도 내려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또 그러니까 일종의 당권파 좀 사람을 만났는데 안 내려간다죠. 제가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저도 안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진 않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왜냐면 정상이지. 아니 왜냐면 다른 최고위원들이 본인들도 앞으로의 정치 여정이 남아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장동혁 대표 자기 일이니까. 그렇지만 맞아. 다른 최고위원들은 그래도 이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 5명인가요? 그 사람 친한계가 아닌데. 지금 너무 근데 네. 저 좀 불만이에요. 왜 불만이에요? 왜 패배를 왜 너무 그러셨어? 패배를 전제로 말씀하시고 계셔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미안해요. 아니 이게 여론이라도 사과해 주세요. 사과할게요.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네. 어떤 기준이냐? 패배와 승리의 뭐가 기준이 되냐? 유일한 기준은 서울시장이었지. 근데요. 근데 서울시장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니, 가면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 서울시장과 욕하는 거 부산시장을 지켜냈어. 네. 그럼 승리인가요?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조금 강원도 평가를 뺏겨, 이럴만 강원도 하죠. 뺏겨, 충청도 뺏겨. 아니 다 근데 뺏기고. 이게 우리가 그거를 궁금하다. 단순 숫자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17개 시도가 있는데 여기서 과반을 해야 된다. 그러면 9개 하면 승리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8개 하면 지는 것이다. 왜냐면 집권 이제 1년도 채 안 됐고 그 원래 지난번에도 22년 3월에 선거가 있었고 5월에 취임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22년도에 그때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어요. 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때 직장을 잃었어요.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요. 원래 임기 초반에 집권 여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여러 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 민심 네. 그리고 부울경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지켜내고 대구 경북 가져오는 것이고 네. 거기서 충청에서 뭐 아이고야. 소기 효과를 가져온다면 이겼네. 이겼어 선거 이겼어. 화이팅! 충청도를 가져온다고요? 아 그러니까 어떤 게 어디를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이긴 서울 거예요. 부산 이기면 승리. 서울 부산 이기고 그러면 장동혁 강원 체제- 가져오고 그러니까 서울 부산 이기면 장동혁 대표 안 물러나도 돼요?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정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당원들의 마음은. 근데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서울 부산을 이겼다. 그러면 그 전제는 서울 부산을 이겼다는 전제는 대구 경북 부울경 네. 서울 강원 6개잖아요. 6개가 된다면 네. 많은 국민들이 와 이 어목한 시절에 성방했다. 정말 그래도 지켜낼 것은 지켜냈다라는 아니, 강원도 평가를 많이 할 수 지키면 인정. 있어요. 나 강원도 이런 지키면 평가를 그렇지.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론이 갈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내 의원분들도 마냥 물러나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서울시장 지켜야 근데 된다면. 사실 이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난 건데 네. 오늘 사실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를 따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아하. 제 생각에는 지금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네. 이렇게는 통합이 물결이 지금 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전하고 충남이 그렇지. 지금 브레이크 걸렸어.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두 단체장이 반대를 하고 예, 있거든 예. 지금. 근데 사실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또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는 또 대승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나 출마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나 그때 박수 쳤거든요, 진짜. 아이 야. 근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 정권이 만약 윤석열 정부였다고 하면 광주 전남도 저렇게 통합한다고 나서진 않았을 거야. 근데 정말로 지금 그래서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합을 하게 되면 5년간 20조의 예산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럼 대구 경북은 받아. 광주 전남도 이제 받을 거야. 20조씩. 그럼 이제 대전하고 충남은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지역민들의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대전 충남은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대전 충남이 딱 통합이 돼버리면 한 350만? 거의 400만에 가까운 광역단체가 되니까 거기에 또 강훈식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약간 견제심리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고. 지방선거는 지금 여론조사나 지금 분위기랑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 특히 뭐 광역단체장은 그럴 수 있지만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 기초의원분들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지역 밀착형이 있고 지금 대통령이 던지는 그런 어떤 통합 이슈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뭐 이런 대구 경북 통합 이슈도 뭐 겉으로는 뭐 20조를 지원하겠다 하지만 막상 그 지역 주민들은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알려드릴까요?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선 공약 아니 지방선거 공약으로서 툭툭 그게 바로바로 나옵니다. 유효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5극 3특이 있어요. 아, 5극 좋아, 3특이 좋아. 있고 그 5극을 지금 통합을 해서 5극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메가시리.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메가시리. 여기서 3특이 소외돼 있어요. 3 스페셜 시리. 그래서 강원
전북, 세종 여기가 소외돼 있단 말이에요. 이 지자체에서는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삭발까지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런 관련 법안들을 처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이 행정통합 이슈에 집중하느라 삼특을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이슈가 되고 그 지역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발을 갖게 되고 그 표로 연결된다. 그럼 좀 강원도는 좋아요. 김진태 지사가 재선하겠네요. 되죠.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떡국 내기 할까요, 우리? 아시죠? 예. 좋다 떡국 내기. 네, 떡국 내기. 요거는 아니, 근데 좋습니다. 예. 우상호 수석이 지금 여론조사는 잘 나오고는 있는데 쉽지 않다는 평이 나오는 게 김진태 지사가 생각보다 너무 성실하다, 너무 부지런하다는 평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평을 보니까 그래서 야, 그래 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강원도 안 근데 사니까. 일 잘 못하는 사람이 성실하면 그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레고 사태 기억하시죠? 국가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까? 파일 엽니까 지금? 나 파일 열어요 지금. 파일 핸드폰에 있습니까? 저장해 놓고 다닙니다. 진짜 한 5분만 시간 줬으면 좋겠다 얘가. 그러면 우리 나가고 5분 동안 얘기하고 가요. 그러면 이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을 일단 먹어야 약간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다라고. 하나 뺏기면 일단 하는데. 기본적인 큰 틀은 서울 부산이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개혁신당의 성공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지? 그걸 저 사람한테 물어봐요. 백서가 밝힌 대로 예. 어떤 기초 의원에서 세 자리 숫자 당선. 100명. 그다음에 100명.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러니까요. 여기냐면 3인 선거구가 있으니까. 뭐 백인 선거구는 없으니까. 100명이요 전국에서. 그다음에 세 자리? 아니 세 자리 수 이상. 네.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뭐 유의미한 숫자의 어떤 뭐 단체장 당선을 이끌어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구청장,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시 뭐 이런 거에서 낸다고 한다면 유의미하죠. 네. 제가 봤을 때. 개혁신당에서 욕심내는 지역구 같은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화성 봐야 근처 되겠다. 이렇게 화성이나 젊은 데로. 뭐, 예. 근데 이번에 화성시는 자치구가 아니구나. 거기가 이번에 구가 4개로 분구가 되긴 했는데 네. 구가 만들어졌어요. 원래 화성시가 구가 없었어요. 그래요? 특례시인데 다 동이었어. 그래요? 동탄 1동, 동탄 2동. 네, 맞아. 화성이 되게 몰랐네. 서쪽으로 넓어요. 동탄보다. 사람들이 동탄을 되게 많이 좀 잘못하신 분들 동탄 맞아요. 시라고 알고 계시는데 화성이 굉장히 동탄 넓죠. 동입니다. 근데 네. 이번에 동이에요? 동탄 구로 몰랐네. 동탄 구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구가 4개로 만들어졌어 화성시가. 그래서 아. 근데 자치구는 아니라서 구청장을 뽑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임명직인가요? 임명직으로 할 것 같아요. 일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그렇죠. 네. 고양시랑. 네. 근데 네. 둘 다 특례시니까. 어쨌든 또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또 관심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선거 전에 범여권 통합이 최종 무산이 됐잖아요. 예.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이 모두 후보 내고 격전지에서 사자구도 형성될 경우에 선거 연합과 연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선거 연대 다시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선거 연대는 갑니다. 네. 네, 선거 연대는 가고 합당이 없을 뿐. 합당은 나중에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지방선거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네. 그다음에 전당대회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저는 새로운 지도부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대통령은 근데 통합전대를 그러니까. 얘기하셨잖아요. 지령이 다른데? 아니 뭐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바도 있고 저는 당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명이십니까? 아니 전 친명입니다. 친명입니다. 친청이십니까? 요즘 저보고 뭐 자꾸 정체성을 가지고 뭐라 하시는데 저 친명이에요. 친명입니다. 친명 여러분. 그건 반청이시군요.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 참 반청은 희한하더라고. 우리 아니 강성필 부대표를 보고 친청이라는 거 그래서 아니 물론 이제 그 정청래 대표 하에서 부대변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당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저는 당연히 부대변인으로서 우리 대표를 제가 뭐 보호도 하고 또 대표를 위해서 공격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뭐 저는 사실 대표 말처럼 친청화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서주환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선거 끝나고 그래서 통합 전대를 하자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끝나고 지도부한테 일임하자는 분도 전대 있고 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전대 전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예.
변수가 발생을 한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 일단 그렇죠.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때 가서 이번에 합당 문제처럼 어떤 당원의 분위기 흐름이 조성될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이번에 조국 혁신당만 망했어요. 네. 제가 봤을 아니야 때는. 조국 대표는 뭐 부산 공천 받을 수 그러니까 할 수도 있죠. 본인의 공천 외에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어디야? 아니, 근데 거기 이제 전재수 의원 지역구로 가야 되잖아요. 네. 국갑으로. 네. 근데 거기가 원래는 전재수 의원이 아니면 되게 네. 힘들다는 곳인데 네. 과연 조국이 갈 수 있을까? 근데 조국 신당 쪽 사람들 근데 들어보면 뭐 네. 부산 출신이고 뭐. 그러니까 조국이 가면 이제 한동훈 대표도 쪼로로 따라갈 거거든 거기에. 그러면 선거는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으로. 뭐 지금 부산 아니면 대구 간다고 하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출마 못 한다고 봅니다. 저도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안 하는 것이 맞고 네. 출마도 못 하고. 근데 지금 뭐 어떠세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진짜 궁금한 게 어제 오늘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조국 혁신당과 선거 연대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하는 지도부가 안 계시더라고요. 네. 안 하고 박수현 싶으니까. 수석 대변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아끼셨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아직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연대와 통합 추진위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의미하는 그 연대가 이번 지방선대에 적용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네. 그 연대가 지방선거부터 연대냐 그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민주당이 요구를 할 정도예요. 아하.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지금 몸이 달아 있어. 아 큰일났다. 나 이번에 연대해서 나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방선거부터 연대해줄지 안 해줄지 빨리 그거부터 답변을 달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 연대가 안 될 수도 그러니까 있다. 그 얘기를 듣고도 민주당한테 언론인들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속 시원하게 이번 지방선거부터 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조금만 시계 돌려보면 소위 친명이라는 분들이 이 지방선거 좀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면서 그 속내가 여과 없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토지공 개념 문제나 향후 역할론, 정청래 당대표, 조국 대권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어 이제. 볼장 다 본 거야 이제.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그렇게 싫어하는 게 티가 났는데 조국 대표를 그냥 좋은 곳에 진보 단일 후보로 공천을 줄 것인가? 전 그것이 당내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도 조금 약간 분위기를 좀 보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민주당에서 재보궐 선거 지역구를 양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안 하면 안 되지. 근데 조국 근데 대표 쪽에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바라보면 저렇게 되는 건데 삐뚤어졌어. 삐뚤어져 있어. 야당은 삐뚤어지는 거예요. 맞아 이해해. 아니 가능성이 없지는 않잖아요, 저 그런 게. 당연히 가능성 뭐 100% 없으니까 네. 하지만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건 조국 혁신당은 우리하고 언젠가 합당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지. 그렇죠. 이거 그렇지. 해야죠. 아니 어쩔 수 없어. 왜 그냥 어쩔 조국 수 혁신당이 다음 총선에서 또 지민비주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하는 건데 들어와야지. 아니 이런 우당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감정 상해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건 있어요.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을 이번에 막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도 기분 나빴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국 혁신당 사람들도 알아. 그게 자기들 저격한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를 저격했다는 거를. 그렇지. 하지만 기분 나쁜 건 또 어쩔 수 없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당이고 앞으로 함께할 식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배려하는 건 맞죠. 아니 오늘 아침에 조국 혁신당 분들 의원분들이 서항진 의원하고 정춘생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애써 우리 상처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태어난 척 하시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분들도 지금 마음이 급해요. 급하죠. 왜 그러냐면 빨리 민주당 들어가서 지역구를 잡아야 되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솔직히 말하면 친명계나 민주당의 그래도 많은 당원들은 조국 혁신도 어차피 놔둬도 그냥 사라질 맞아요. 정당이고 저 표가 어디 가지도 않을 표인데 뭐하려고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냐. 괜히 우리 뭐 깎아먹으면서까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고립 작전을 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려 죽일 수도 네. 있어. 그냥. 아니 그런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아는데 그냥 놔둬도 솔직히 말하면 어. 조국 대표 빼놓고 누가 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솔직히 나중에 알아서 들어올 텐데. 알아서 기어 들어올 텐데 뭘? 아니 기어는 안 들어와도 서서는 어떤 들어오겠지.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필리버스터 하나 중단시키려고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 안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느냐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안건 조정위에도 필요해요.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그런 식으로 돼 버리면은
어떻게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래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아무리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걸 알면서도 삐뚤어지고 싸우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하지만 당내에서 조국 혁신당은 우리의 우당이고 언젠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감싸 안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근데 그 감싸 안 난다는 게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전재수 의원이 출마한 자리에 보궐에 그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의 감싸는 것도 여러 가지는 있는데 어쨌든 감싸야죠. 그 반면에 또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선거연대에 대해서 지금도 완강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보수 진영의 선거연대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원래 선거 전에 연대하는 게 상식이죠. 네. 그래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선거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선거 전에 연대를 하려고 그랬고, 네네. 근데 민주당의 친명계들은 이것을 어떤 약간 권력구도 싸움으로 해서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도 보수 진영에서도 연대가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은데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지지난 총선이죠.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다 모이면 된다. 다 모이고 보수 정당이 다 모이자. 어허. 그래서 미래통합당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총선을 치렀어요. 대패했죠. 그러니까 저희 이 보수 진영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자강 우리가 스스로 신뢰받고 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뭉치면 이긴다 이렇게 외쳐봐야 쉽지 않다. 왜냐면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서 또 선거 국면에서 계속 싸움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통합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연대를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할 때는 아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조금 더 이미지도 좀 바꾸고 노력을 하고 미래 아젠다를 보여주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사이만 보더라도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구애를 하다가 네네. 결국은 안 되고 나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조금 시큰둥했는데 그때 또 필요하니까 장준혁 대표가 또 손 내밀어서 뭐 쌍특검 같이 하자. 그래서 또 이준석 대표도 같이 하려고 하는 척 하다가 또 뭐 내란 당 이런 거 프레임에 또 걱정되니까 또 선긋기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개혁신당 세석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조국 혁신당이 12석인데 우리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오늘 아침에 뭐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합당 논란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낀다. 어허. 송가혁이 부활한 느낌이다. 송가혁 얘기하면 안 될 텐데. 송가혁은 선 넘는 거 아니에요? 예, 송가혁은 소위 말하는 혁명. 이재명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일종의 노사모지. 예, 이재명 표 2017년도 대선 때 합대선. 동원된 본인의 어떤 팬클럽 오랜 팬클럽들. 그리고 거기는 무조건 이거 왜 손가락이면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트위터나 SNS 열심히 하자고 아하. 댓글 달기 댓글 열심히 열심히 하자. 달고. 근데 손가락 부활 느낌이라는 건 상당히 부정적인 건데 이건 약간 친문 대 친명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네 조국 대표도. 그래서 뭐 자력 당선 각오로 출마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호남 가지 말고 진짜 부산 가세요. 예. 지금 뭐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무슨 뭐 군산 출마설도 들리더라고요. 군산 가면 무조건 되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본인의 고향인 부산 가셔가지고 한번 일전일퇴를 한번 다룰 필요도 있어요. 이제 조국 맞아요. 대표가 보여줘야지. 지역구 선거 나간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저는 나가서 정치인은 증명을 해야 돼요. 맞아요. 선거로. 대선 주자들은 대선 뚫고 나가야 돼요. 대선 네. 주자가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선 주자 급. 민주당의 양보도 바라지 않는다니까 민주당에서도 후보 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양비론 전문가님께서 기욱이 형 브이넥 잘 어울려요. 성필이 형은 가디건 엄청 좋아하시네라고 이렇게. 아니 보내죠. 근데 만수르라는 분이 네. 블루 스웨터 예쁘네요라고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저 스웨터를 칭찬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사실 옷살 맛이 나죠. 예. 옷을 살 때 실제로 이게 색깔을 약간 블루 계열로 이렇게 많이 사실은 경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블루 신경 안 계열로 쓸 수가 없어. 블루 계열로 살려고 하는 표현보다는 빨간색은 못 사는 느낌. 뭐 그냥 블루야 이쁘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건데 왠지 빨간색은 조금 아니 그래서 선이 좀 저희 집에 옛날에 내가 민주당에 있을 때 매던 파란색 넥타이 놀고 있어 지금. 맞추라고. 알았어 줄게.
자, 오늘도 슈퍼챗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예, 저희한테는 진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방송 시작이 조금 자주 늦었던 점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더 믿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뿌리 깊은 나무님 감사합니다. 예. 여의도 넘어 TV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닭간다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우리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또 2시에 닭간다 플러스인 63 다판다가 또 진행이 됩니다. 63 다판다 이제 지방선거 파헤치기 특집 프로그램인데 요거 또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다 한번 파헤쳐보는 프로그램이라서 다판다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저 몇 편 봤는데. 아 그래 예. 재밌겠다. 재밌었습니다. 누가 나와세요? 오늘 누가 나와서 하냐고요? 누가 파? 오늘의 게스트는 이따가 2시에 저희가 게시판에 우리 띄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개를 하고 일단은 이미 저도 봐야겠다. 이미 뭐 게시글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오늘 네. 게스트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만약에 이게 떡국 세트를 주문하시면은 내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 전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12분 정도 되는 떡국 세트입니다. 배송비 받지 않고 39,900원에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곰탕 국물에다가 뜨끈한 떡국 설날에 가족분들과 같이 드시고 싶은 분들은 빨리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 저희 여의도몰에 떡국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많이 있으니까 놀러와서 많이 좀 눈탱이 좀 많이 좀 눈길 좀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